안녕하십니까? 라타로 수당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사면초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물러설 곳도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길밖에 없을 때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면초가라는 단어에서는 우리는 항상 항우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항우와 관련해서 여러 새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파부, 침주, 솥을 깨뜨리고 배를 침몰시킨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가만 들린다. 패왕별희, 초패왕이 첩과 헤어진다. 모두가 항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자성어가 생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장기에서 장기판을 보면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것이 장기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장기판이 어디에서 연유했는가는 압니다. 초한전쟁에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항우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BC 206년과 BC 202년 사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8년 오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옵니다. 고구려가 BC 37년경 부여족의 일파가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에서 건국했을 때가 BC 37년이니 BC 206년에서 BC 202년은 165년쯤 앞섭니다. 그 동강이란 지역은 지금 만주의 환인민족자치현이란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건국의 시조라는 환인과 똑같은 한자를 쓰는 환인민족자치현입니다. 바로 평안북도 초산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만나는 지역입니다. 고구려의 유적이 많은 저반시, 지안시라고 하죠. 지안시 인근이고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압록강 건너면 바로 만나는 땅입니다. 백제가 BC 18년에 부여적 계통인 온조 집단에 의해서 지금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었으니 백제 건국 시기보다 약 184~5년쯤 앞섭니다. 신라가 BC 57년에 경주 부근에서 건국했으니 신라 건국보다도 약 145년 전후 앞섭니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가 세워졌지만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살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던가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우가 활동하던 BC 207년에서 202년 이 사이는 민족이동이 대단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의 대량의 많은 수의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던 시기하고도 일치합니다. 대륙에서 전쟁으로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해서 움직이고 한반도로 오고 한반도에서 조그마한 나라들이 여러 생기고 또 그 일부는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각설하겠습니다. 항우는 BC 207년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거병했습니다. 항우는 초나라의 장군 관직을 맡고 있는 집안의 자식으로 일하다가 BC 207년에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거병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지금의 강소성 남경 부근으로, 상해 남경 부근으로 부하 8,000명으로 처음에 거병했는데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북상하면서 세력을 수만으로 불려서 황하를 건넜습니다. 그 황하를 건넜을 그때 밥을 해서 3일간의 식량만 가지고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황하를 뒤에 두고 밥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혀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을 각오로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기세였습니다. 그 파부 침주의 기세로 항우는 중국 최초로 황제가 되어서 지금의 서안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항우는 성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24년 전인 BC 206년경에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제패한 패왕이 되었습니다. 항우의 초나라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항우는 27이었습니다. 그 시절 항우가 패권을 잡으니 유방이 항우에게 고개를 숙였는데 사실 앞을 내다보았다면 항우는 유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만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으리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항우는 유방보다 15이나 나이가 어렸습니다. 철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BC 202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220년 전이죠. 자신의 고향인 강소성 옆의 안휘성 북쪽의 해하에서 한나라군의 계략에 쏘고 매복 공격을 받고 포위를 당했습니다. 수만의 병사들이 다 죽고 800명 뿐인데 자신을 포위한 주변에서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인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습니다. 그때 초왕 항우의 애첩인 우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왕별희의 드라마입니다. 패왕별희는 지금까지도 경극으로 많이 전해와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초한의 전쟁을 배경으로 초의 패왕인 항우와 첩인 우민의 이별을 그린 작품인 서한연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패왕별희라는 경극입니다. 희극이죠. 항우는 여러 우민과 여러 장군들의 간언을 물리치고 한나라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전투에 나섰다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고 패전을 직감하고 있을 때 항우는 이미 초나라는 망한 것인가라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이제 항복을 하든지 죽는지 하는 도리뿐입니다. 그때 우민이 노래 중에
사면에서 초가가 들려오니 이제는 끝입니다. 장부에게 여자가 거추장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칼로 자살했습니다. 장부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답항왕가 혹은 우민가라고 불려지는 노래를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 노래 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얼마 후에 결국 항우도 자살했습니다. 초패왕이 우민과 이별하는 장면이 패왕별회이고 우민이 부른 이별가 안에 있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결국 BC 202년 항우는 끝났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장을 겨룬 것을 우리는 아직 장기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가 2220년 전의 싸움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